안녕하십니까. 김씨 부동산 트레이닝 TV의 김씨입니다. 한 이틀 동안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종부세가 핫하죠. 종부세가 핫한데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종부세를 작년에 맞아봤고 올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 일부러 안 받습니다. 일부러 안 보고 있고 지금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우편물로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받을 것 같긴 하고, 네가 웃는 게 그러면은 지금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분명히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평생 집을 소유 안 하시고 자산을 안 늘리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으로는 다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종부세는 저는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징벌적 과세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제 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라든가 경제학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평을 그렇게 내놓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됐으니까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내년에는 2022년까지 현실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니까 내년은 더 심해질 거고요. 내후년에 더 심해질 거죠. 저도 방송을 안 하려다가 오늘 조금 약간 충격을 먹은 부분이 있어서, 건보료 보셨죠? 건보료. 그래서 기사도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제 건보료가 나왔는데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제가 좀 연봉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고, 건보료도 건보료지만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똑같이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금이라고 생각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버는 족족히 다 제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기사 띄워놨죠. 거의 다 이런 기사예요. 뭐 올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28%, 세액 43% 급증이라고 해서 66만 7천 명에 1조 8,148억 원 부과. 현 정부 들어서 종부세 납세자 세액 각각 2.2배, 2.5배로 크게 늘어났다.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고,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도 없죠. 답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렇지만 저도 지금 건보료 오늘 아침에 와이프한테 이만큼 나온다 와이프도 놀라고, 저도 보고 진짜 혈압이 너무 올랐거든요. 기사가 그래서 보니까 여전히 이제 난리가 났죠. 코로나 직격단, 서울 자영업자 집값 급등 여파, 건보료 10% 인상 충격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거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 거에도 이게 써 있습니다. 귀세대의 소득 금액,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등 또는 재산세 부과 기준액 변동이 되어 2020년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올랐다는데, 전 2배가 올랐어. 2배.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미쳐버리겠고, 보시게 되면은요, 한번 보신 분들은, 지금 받아보신 분들도 충격이 되게 심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내년에 더 올라갈 거고, 내후년까지는 더 올라갈 거니까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본인들의 현실에 맞는 거를 잘 체크를 하셔서 부동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서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에 반영되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새로 부과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여파로 가뜩이나 경제적 여름이 가중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 가입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분들,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음식점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세금을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은, 건보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네, 난감한 거죠. 그리고 더 난감하신 분들은 1주택자이신데 서울에서 몇십 년 동안, 예전부터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분들인데 은퇴하신 분들은 진짜 난감하세요. 막 그렇게까지 많은 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의가 꽤 늘었어요. 예, 종합부동산세 이제 나오고 오늘도 문의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에 맞춰가지고 저는 예로 들어서 강남에서 그렇게 오래 사셨던 분들이면은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망 편한 곳으로 근처로 수도권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여기를 어떻게 포기를 하겠냐, 내 인프라가 여기 다 갖춰져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내년 올해부터 벌써 이렇게 문의가 오게 되면은 내년에 더 올라간다니까요. 그 2022년까지 현실화율 10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럼 버티실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이 정말 무섭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강남 4구, 3구, 4구, 그리고 뭐 마용성 지금 이렇게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강북 쪽에도 종부세가 더 나올 겁니다. 강북 쪽도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경기도권 내에서도 GTX 뚫리고 10억 클럽 가입한 곳들 되게 많죠. 공실화율이 그렇게 공시지가가 이렇게 또 맞춰지게 되면은 경기도권 내에서도 나오게 될 거고, 경상도권 뭐 이렇게 대도시권들에서는 주요 입지들은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오르는 폭이 더 빠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지금 젊으신 분들 30대 초반 20대까지도 지금 한다는 기사도 제가 봤었는데, 연끌을 하시더라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면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집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올 초 방송까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세금 이제 주택 안정화 방안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건 주택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인구 분산 정책 같다고 제가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네,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는 못 버티게 되는 거고, 내년에 가면 더 못 버티게 되는 거고, 내후년 되면 더 못 버티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터전을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터전을 떠나시는 건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또 상담을 해드렸듯이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은퇴자 분들이나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이게 진짜 징벌적 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기사를 하나 띄워놓은 거에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이 부유세를 낼 만한 대상인지 따져라도 보고 좀 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1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저도 신경 안 씁니다. 예,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자면 30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시더라도 이런 거에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연끌을 해서 가지고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건보료까지 폭탄을 맞게 되면은 정말 머리를 망치로 꽝 맞은 듯한, 저도 그렇게 지금 오늘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 좀 잘 따져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 지금 화장실 들어갔다 볼일 못 보고 나온 방송 같기는 한데, 결론은 이렇게 실망 매물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나 추첨도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런 매물들이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점점 심해지니까 내년 한 3월, 4월부터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물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고, 지금은 매물이 뭐 기사에는 뭐 쌓여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버티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번 쏟아져 나올 것 같고, 법인 쪽에서도 물건이 나올 것 같고 하니 내년 한 3월부터 지켜보시면은 기회는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이 가능하신 부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말씀하신 지금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이 부유세를 낼 만한 대상인지 따져보고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 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